저희 연극 춘섬이의 거짓말 예술가와의 대화 진행을 맡은 김기정입니다. 먼저 저희 90분이라는 시간 동안 이번 무대를 꽉 채워주신 저희 배우분들께 다시 한 번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최초의 한글 소설이죠. 홍길동전의 그 홍길동의 뒤에는 어떤 어머니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만나본 춘섬이의 거짓말은 바로 그 숨겨진 시작을 다룬 작품이자 극단 모시는 사람들의 조선 여자전 5번째 작품입니다. 폭압적인 신분제 속에서도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거짓말을 선택한 18살 춘섬이, 그리고 또 단단한 연대로 또 서로를 지켜낸 조선 여인들의 이야기가 하나의 큰 울림을 남겼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배우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춘섬이의 거짓말에서 춘섬 역을 맡은 송혜지 배우님, 그리고 개구리 역의 오명준 배우님, 그리고 춘섬 어머니 역의 임정은 배우님, 그리고 매파 역의 김현 배우님, 그리고 선달 역의 신문성 배우님, 그리고 초란이 역의 홍정연 배우님이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양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은, 또 작가이자 연출을 맡으신 김정숙 대표님께서는 오늘 갑작스러운 좀 사정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좀 양해 말씀드리고, 아마 그 작품에 대한 좀 심도 있는 대화를 기대하셨던 관객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배우분들께 이제는 저희 배우분들이 한 분씩 자기 소개와 함께 짧은 인사와 함께 관객분들을 만났을 때 어떤 소감이 들었는지 좀 한 분 한 분 좀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혜지 배우님부터 좀 어떠셨는지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춘섬 역의 송혜지라고 합니다. 저희 극단 모시는 사람들의 춘섬이의 거짓말을 정말 2달 동안 배우들이 빠짐없이 정말 다 같이 노력해서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즐겁게 봐주신 미소가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개구리와 신돌이 역을 맡은 오명준입니다. 네, 제가 말을 굉장히 이렇게 잘 못하는데요. 이렇게 또 무대 위에서 관객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또 관객 여러분들의 얼굴이 하나씩 이렇게 보이는 이 순간이 더 떨리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재밌게 잘 봐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정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홍길동의 엄마, 춘섬이의 엄마 역할입니다. 그 조선시대를 살아낸 엄마의 역할을 했는데요. 하면서 좀 엄마 생각도 많이 나고, 그리고 그 시대, 그리고 이 홍길동의 엄마 이야기를 쓰게 된 그 시작을 제가 하게 되었다는 게 너무 재밌고 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배우들이 너무 열심히 잘 준비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점점 더 좋은 공연을 보여드리도록 관객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도 많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파 김양입니다. 매파가 잘 무너져서 관객분들이 통쾌하거나 재밌어 하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오늘 잘 무너졌는지 모르겠어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또 남아주셔서 또 감사하고요. 질문 많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나쁜 남자 손날 역을 맡은 신문성입니다. 예. 다른 거 없고 좋은 대화를 같이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란 역을 맡은 홍정현입니다. 초란 역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또 저만의 그런 사연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악역이지만 그래도 조금 귀엽고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극단 모시는 사람들의 이제 극단의 이름처럼 저희는 아무래도 그 관객분들을 거의 최앞에 두고 관객분들을 모시는 거에 거의 최선을 두는 걸 아마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배우분들도 관객분들을 이렇게 앞에 모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의 이 공연도 아무래도 또 이제 관객분들의 이제 그런 질문과 그런 또 얘기를 통해서 아마 또 크게 더 완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그럼 한번 질문을 받아보겠는데요. 사소한 감상평도 좋고 어떠한 뭐 캐릭터에 대한 궁금증도 좋으니까 편하게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러면은 저희 그 관객분들이 좀 그 질문을 한번 좀 생각을 좀 정리하시는 시간을 좀 드리는 동안 제가 먼저 이 무대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여기 그 춘섬이 어머니 역할을 하신 저희 임정은 배우님께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아마 극중 인물 간의 이런 갈등도 많고 뭐 매파와도 갈등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조선 여인들과의 그런 연대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의 큰 또 생명을 살리는 큰 일을 하는데 무대에서 이런 상대 배우분과 좀 호흡을 맞추면서 가장 감정적으로 좀 몰입이 가장 좀 많이 됐다거나 좀 생각이 좀 많이 나는 그런 장면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작년 초연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장면은 그 육장의 대감에 이게 끌려갔다 나온 춘섬이를 만나는 그 장면이 저는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연기를 떠나서 어떤 이입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어렵고 괴로운 일이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연기가 어디까지 그때 되게 연기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진짜. 어디까지 그 적정선을 가져야 할까. 그래서 사실 연습 때는 되게 끝까지 가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이 장면을 진행을 못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저는 좀 많이 이입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 어떤 장면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다. 그냥 이 아이를 그냥 다 안아주고 지금 빨리 모두에게서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그 육장이 만들어지기까지 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지금도 하면서 제 마음이 무너지는 장면이고 다만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 시대에 가졌던 엄마로서 이 아이를 가장 아끼고 감내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일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올해는 하면서 보셨지만 화루를 또 없는 장면이 정말 대사가 5줄인가 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해내는 것이 이 아이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것을 또 마무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막 생각하니까 뭐 모든 장면이 어렵지만 그런 어떤 아픔에 대한 그 지점이 제일 어렵지 않았나. 또 막 자식이 자꾸 막 대입되니까 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걸 몰입하시는 것도 힘드셨을 것 같은데 마침 여기 그 사전 질문 받은 것 중에 임정은 배우님한테 질문 들어온 게 다른 공연을 보셨나 봐요. 다른 공연에서도 연기를 잘한다고 느끼셨는데 연기를 하는 인물에 어떻게 빠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어서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실 거 있으면.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그 인물로 산다는 게 굉장히 재밌고 너무 흥미로운 일인 것 같고 그 인물이 갖고 있는 삶에서 지금 이 순간 보여줘야 할 그 사건들과 감정들과 이 인물이 살아나가는 힘에 대한 그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하루하루 계속 모으다 보면 한 인물이 탄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인물로 살아나가는 어떤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루에 그 대본을 보는 시간 혹은 그냥 생활을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인물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날들이 모이면 한 인물의 하루가 나오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들어온 질문이 있는데 이제 홍정현 배우님께 질문이 2개나 들어왔는데요. 우선 첫 번째, 초란이 말고 해보고 싶은 배역이 있다면 혹시 무엇이면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저는 늘 그 춘섬이를 꿈꿔왔고 근데 이제 하다 보니 초란이와 춘섬이는 되게 다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제가 지금은 이제 춘섬이를 많이 괴롭히는 인물 중 한 명인데 제가 반대로 또 춘섬이와 같은 에너지를 갖고 하는 연기도 꽤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춘섬이 역할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 또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남자분이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마님에게 애교를 부리는 모습이 귀엽습니다. 본래도 애교가 많은가요? 본래 뭐 때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이제 불리한 상황이 오면 좀 애교가 많아지는 편인 것 같습니다.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하나 질문을 하나 좀 더 해보고 싶은 게 이제 오늘 이 춘섬이의 거짓말이 이제 춘섬이를 통해서 조선 시대를 살아갔던 또 여인들의 그런 애환을 좀 담은 작품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작년에 이런 평이 있었어요. 작년 공연에서도 비극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며 짠함을 유지하는 폭발력 있는 연기라는 평이 있었는데 이걸 분위기를 살짝 조금 바꿔서 오늘 무대에서 또 신 스틸러 역할을 해주신 그 매파 역의 김현 배우님께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는데 아마 매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극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좀 희극적인 요소도 또 많이 부각을 시키셔야 됐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중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어야 됐을 것 같은데 이 비극과 희극 가운데서 이거를 표현하는데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고 매파 캐릭터를 창조를 하셨을까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너무 잘. 미리 얘기를 안 해줘서 어떡해. 딴 얘기인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엄마 역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나이 때 배우들은 이제 엄마 역을 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아기가 없어요. 그 대표님이 우리 정은이와 옥슈리한테 주시면서 현아 너가 매파로서 중심을 잡아줘야 돼 해가지고 제가 매파를 하게 되었는데 재밌죠. 역할 재밌어요. 참 재밌어요. 사실은 웃겨야 되고 이들을 약올려야 되고 이들한테 갈등을 조장시켜야 하고 여러 촉매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저는 뭐 크게 저의 성격도 상당히 단순하고 그러기 때문에 뭐 이렇게 험난한 길은 걷지 않았고 그냥 충실히 대본에 충실했었고 뭐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된 것 같은데 뭐 중간 정도는 되겠죠? 예, 그랬습니다. 예,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더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 더 드릴게요. 춘서민회에서 이제 감자도 드시고 또 여기 이제 마당에서 오이도 드시는데 남는 건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우리 후배들이 늘 항상 감자를 저기 3층에서 쪄주시고 오이를 사다 주시고 하는데요. 계속 감자는 매일 갈고 버리고 오이는 며칠 쓰다가 이제 곧 버리겠죠. 그렇게 합니다. 저희 소품 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먼저 들어왔던 질문인데 이거 오명준 배우님께 가장 어려운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더블 캐스팅인데 더블 캐스팅인 배우와 비교하면 누가 더 잘생겼나요? 잘생김으로 따지면 제가 조금 잘생. 미안해. 하지만 또 저의 더블인 고해본 배우의 개구리도 또 굉장히 남자답고 우직한 그런 굉장히 좋은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해본 배우의 개구리도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송혜지 배우님께 출연 배우 중 누구랑 가장 제일 친한가요? 누가 제일 잘해주나요? 진짜 다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래도 골라보겠습니다. 제일 정말 따뜻하게 정말 엄마처럼 해주신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희 같이 하는 개구리 오빠, 그래서 다른 선배님들도 정말 잘 챙겨주시고 부족한 거 항상 봐주시고 그래서 지금의 춘섬이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 잘해주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기 신문성 배우님께 들어온 질문은 실제로 순양이처럼 매달리는 여자가 있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너무 좋죠. 제가 솔로라면 지금은 근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결혼했기 때문에. 아니 미혼이었다면 했겠죠. 너무 매력적인 인물인데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이래저래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예, 혹시 또 그러면은 객석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번 네, 작품 너무 인상 깊게 잘 봤습니다. 저 송혜지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게 원래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라는 문구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작품 속에도 등장을 하고. 근데 춘섬이의 거짓말 같은 경우는 춘섬이가 이제 나의 몸을 나의 몸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에서 굉장히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춘섬이가 나를 어머니로 어머니로서 나를 뭐라고 할까요? 인정하는 대사로 끝을 맺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또 어떤 춘섬이가 어떤 이유에서 그런 대사를 할지 좀 고민을 해보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각자 배우 두 분께서 이제 탐나는 역할을 해주셨으니까 다른 분들도 하나씩 성별과 연령대에 상관없이 이 캐릭터는 굉장히 탐이 난다 하는 게 있으실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네, 송혜지 배우님께서 그 마지막 장면의 마지막 대사죠. 그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 사실 개구리와의 개구리를 엄청 사랑했다가 신분 차이도 있고 제가 시바지 보낼 위기도 처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홍대감에게 그렇게 돼서 재판실에서 이 아이를 두고 이제 누가 아버지냐라는 그렇게 싸우게 되잖아요. 그때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험한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개구리가 하는 얘기를 듣고 저는 개구리가 지켜주려고 하는 느낌보다는 나를 이제는 버리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면서 아니야 내가 아는 개구리는 그런 게 아니야 하면서 그 다음 장에 제가 독백을 길게 하면서 아니야 나 미워하나?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아니야, 안 미워할 거야. 이걸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개구리를 그 뒤로 계속 볼 수가 없었고, 그 뒤로 이제 대감마님이 너무너무 싫어서 하루까지 엎어서 엄마랑 같은 그런 선택을 하게 되고, 이제 나는 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엄마가 되어야겠다라고 하고 사실 마지막 그 너럭바위에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예상치도 못한 개구리를 만나게 되고 개구리한테 한 번 더 그런 확신을 받았던 것 같아요. 개구리는 그런 사람이 아닐 거야. 아닌가? 날 미운가? 이런 생각을 막 하다가 개구리를 딱 보고 개구리랑 얘기를 한 순간부터 아, 개구리도 알고 있었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응원해주고 있고 자기가 아버지인 걸 알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대감마님 에게 이제 대감마님의 자식으로 키우는 거라 사실 개구리한테 사실 미안한 마음이 있고, 근데 내가 종면으로 살아보니까 이 아이만큼은 종으로 살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거를 그때 개구리를 마주하면서 사실상 그때 나름의 허락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너도 알지? 하니까 개구리도 나도 알고 나 네 생각밖에 안 했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활빈당을 가는 개구리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어쩌면 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근데 들키면 안 되니까 거꾸로 그렇게 잘 지내, 나도 잘 살게 아이랑 이런 식으로 하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구리 어떻게 보면은 그 살아갈 의지를 자기 엄마로서, 그러니까 종에서 이제는 하나의 엄마로서 살아갈 의지를 어떻게 보면 아마 개구리를 통해서 받았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네. 뭐 본인이 아니라 어쨌든 그 주변의 어떤 다른 인물의 그런 힘을 받아서 저희가 하나의 좀 종을 벗어나 하나의 엄마로서 주체를 네, 세우겠다라는 의지를 아마 받았던 그런 얘기로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아까 또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각자 또 다른 역할들을 하시고 싶은 역할들이 있는지 한번 한 분 한 분 좀 여쭤볼까요? 개구리부터 좀. 저는 춘성이 역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연기들이나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서 지금 동료 남자친구로서 나오지만 이렇게 이 춘성이라는 아이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런 삶을 살면은, 그리고 마지막에 그 큰 결심을 하는 순간들은 어떤 마음일까에 대한 그런 궁금증도 있고, 제가 감히 뭐 느낄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배역으로서 만나면서 공부하고 하다 보면은 더 좋은 것들이, 그리고 좋은 느낌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는 매파가 되게 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매파는 역량상 이게 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 극을 계속 하면서 연습하면서 든 생각은 딸 끝내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작품에서 너무 좋았던 건 그 언니들과 함께하는 연대 시간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서포트를 받는 순간 되게 힘이 나거든요. 근데 그 딸 끝내가 마지막에 이제 백중딸을 보며 이 조갈증이 나는 몸을 이끌고 그 증언을 하는, 물론 뭐 그 안에 어떤 부분은 거짓말이고 어떤 부분은 이제 뭐 지어낸 거지만 그 진심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어떤 모든 것을 지켜보다가 마지막에 딱 하나로 이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도와줄 수 있는 그 딸 끝내의 그 역할이 사실 너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딸 끝내를 한번 진짜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시겠지만 저도 춘섬이를 하고 싶어요. 네. 안타깝게도 다시 태어나지 않는 수가 뭐 보셨겠지만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성장 과정이랄까, 인생의 어떤 이런 모습들 너무 좋아서. 근데 그걸 못하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성단을 충실히 끝나는 날까지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그 제한된 좀 시간이 있어서 이제 슬슬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그 홍길동전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이야기인데 그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 좀 새로운 이야기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좀 재창작한 작품이 이제 춘섬이의 거짓말이 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저희 그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은 김정숙 대표님께 그냥 들었던 그런 얘기들은 아마 계속 얘기가 나왔던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 연대의 이야기라는 거를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그 인간과 인간 사이에 대한 연대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아마 조선을 그렇게 서로 힘겨운 그런 조선의 상황을 서로 손을 맞잡고 살아냈던 그런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요즘 AI나 아니면 소셜 네트워크 아니면 그런 온라인 세상으로 인해서 조금씩 단절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잊혀져 가고 있는 그 연대의 모습을 지금 우리의 모습을 그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비춰보고 있는 작품이 이 춘섬이의 거짓말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한번 좀 마무리를 하게 되겠는데요. 또 재밌는 질문도 있었고 또 의미 있는 또 질문도 해주셔서 아마 또 저희가 춘섬이의 거짓말을 좀 더 발전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극단 모시는 사람들의 이 춘섬이의 거짓말은 또 5월 31일까지 계속되니까 또 많이 좀 얘기를 해주셔서 많이 오셔서 좀 연대의 이야기가 어떻게 저희 또 나눠져 가는지 좀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신 관객 여러분들을 모실 수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또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주신 배우님들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를 지금 살아내고 계신 지금 각자의 삶에서 주인공인 저희 모두에게 한번 마지막으로 박수를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